2020년 7월 2일 목요일 정경신 교수님의 21차 공판을 보고 왔습니다. 이 재판은 제가 작년 10월 18일부터 거의 매주 취재했습니다. 이 취재를 시작한 계기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MD 정권처럼 쿨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좀만 기다려보세요, 수사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거 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방청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가 넘어서 끝나기도 하는 이 재판은 중간에 밥 먹는 시간하고 휴정시간 20분 빼고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3시간, 4시간씩 계속 앉아서 재판을 봐야 하는데 엉덩이가 아픕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픈지 기자들이 오전 검찰 측 주신문만 보고 다 나가버려서 오후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계속 말했고, 이제는 그걸 대부분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정 교수님 기사가 나오면 거기 댓글로 오전 검찰 측 주장만 받아 쓴 기레기라고 욕이 엄청 달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전에는 기사가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점점 오후까지 앉아있기는 하는데 변호인 반대 신문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기사를 씁니다. 고양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이 비겁하게 보고도 안 쓴 부분과 디테일에 시착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계속 끝없이 말할 겁니다. 21차 공판은 증인이 아니라 영웅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왜 영웅인지 알려드릴게요. 21차 공판에는 4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의 증인입니다. 사실 정 교수님 공소장을 보면 절반이 차명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이 공소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주식거래가 아니라 선물거래를 한 거라 어려워서 판사도 검사도 기자도 전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사도 없습니다. 원래 공직자도 선물거래는 해도 됩니다. 주식거래도 3천만 원 이하는 상관없고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인허가 받은 주식은 가지고 있어도 합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금융실명법으로 기소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탈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날 이상한 게 1시간 동안 검찰이 계속 이 증인의 사생활을 캐묻습니다. 휴대폰이 몇 개냐, 휴대폰에 들어있는 캡처본 왜 캡처했냐, 이 사진은 왜 저장했냐,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다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검찰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 선물 거래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의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준 거라서 탈법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면 연애할 때 데이트 통장 만든 커플들, 계모인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존인 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증언에 앞서서 한참을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소권이 깡패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참고인 조사 갔다가 피의자가 됐는데 여기서 증언했다가는 기소될지도 모른다. 기소권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그래서 증언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변호인 측이 건의 동의를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급 휴정을 했습니다. 건의 동의는 변호인 측이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 의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인이 나올 필요가 사라져요. 그래서 한인섭 증인은 30분 만에 집에 갔고 재판은 2시간을 휴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날 기사에는 이게 아주 대단한 사건처럼 기사가 엄청 나왔는데 이거 그냥 증인이 나왔다가 건의동의해서 집에 간 겁니다. 대단한 폭로도 주장도 없었고 그냥 검찰 기소권이 깡패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였습니다. 이날의 정말 중요한 사건은 세 번째 증인이 나와서 폭로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1시간 동안 말했다던 사모펀드 건은 도저히 조국 전 장관을 엮지 못했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님도 불법의 정황이 없습니다. 물고기 꿈 해몽을 증거로 쓸 만큼 검찰은 사모펀드 건 불법의 증거가 없어요. 모든 증인들이 일관되게 정 교수님은 아무것도 몰랐고 조범동과 익성이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표창장 위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증인이 하는 증언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거까지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정 교수님 공소 사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 번째 증인이 바로 동양대 조교실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다는 직원입니다. 이 증인이 저번 재판에서 검찰이 너무 윽박질러서 말하지 못한 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다 말하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 제출을 하려면 이미 제출 동의서, 창간 확인서, 진술서를 쓰는데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직원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자 검찰이 갑자기 징계를 준다고 한 거예요. 검찰이 어떻게 동양대 직원을 징계 줄 수 있냐면요, 이 직원과 검찰 옆에 바로 동양대 행정차장 정규섭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섭 씨는 징계를 주거나 해고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직원은 충분히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 교수님 소유의 컴퓨터니까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야 하는데 이 직원을 억지로 보관자로 만들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줘야겠다고 한 검사가 그날 재판에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그래도 무섭지만 이 사실을 꼭 말하고 싶었다며 법정에 한 번 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세 번째 증인을 저는 그날 검사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알려야겠습니다. 검사는 이 증인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어느 서류에 그런 내용이 있냐며 웃었고, 판사는 징계를 준다고 했던 검사를 손가락으로 지목해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전날 검사가 전화해서 자신이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직접 증인에게 말해줬습니다. 이럴 거면 단톡방을 파서 재판을 하든지 판사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자신은 전혀 못 들었다고 증언한 이날의 네 번째 증인이 바로 정규석 시인입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